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인트 클라우드 기능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위치 값을 가진 점들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이 3D 스캐너라는 특수 스캔 장비를 이용해서 3차원의 공간이나 혹은 이런 개체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주로 건축에서는 고건축의 복원 작업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3D 모델 구축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스캐닝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아치라인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작업하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단 빌딩 메뉴의 제일 오른쪽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이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ly나 .257 확장자 형태의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가지고 계셔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용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저희 아치라인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여는 방법은 바탕화면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시거나 상단 빌딩 메뉴의 포인트 클라우드의 가져오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치라인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받은 샘플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열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 열기 창이 나타나게 되면은 배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커서 위에 이 파일이 올려지게 되면 원점 배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0을 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평면과 그리고 3D 상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데이터들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의 편의와 그리고 속도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만 잘라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상단 빌딩 메뉴에 포인트 클라우드 클릭해 주시고 잘라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형태의 저는 건물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제 점들이 비활성화가 되고 제가 선택한 영역에 점들만 이렇게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서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벽체 모델링을 하기 전에 먼저 명확한 벽체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개체를 수평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작업창에서 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3D 작업창을 선택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에 노란색 박스를 클릭해서 이제 주 작업창을 3D 작업창으로 변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평으로 자르는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 빌딩 메뉴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필터 수평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 개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은 우선 요 기준이 되는 요 단면이 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에 검은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평면을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천장을 제거하고 벽체가 제일 시작되는 윗부분을 기준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 평면이 기준이 되는 면이 이렇게 잡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안 할 경우에는 우클릭을 해서 필터로 저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름은 원하는 이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의미는 이 내가 선택한 기준 면으로부터 얼마만큼 깊이까지의 요 개체를 표현할 건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거는 깊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우선 저는 기본값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정한 기준 면으로부터
6천만큼 거리에 더 아래가 되겠죠. 6천만큼 거리에 있는 포인트 데이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벽체의 높이보다 이 깊이를 조금 더 얕게 조정하게 되면은 이 중간쯤에서 이제 벽체가 잘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상단 빌딩 메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실 때는 필터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필터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해당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 창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 지역의 범위가 요 기준면으로부터의 깊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6,000으로 해놨는데 이번에는 3,000으로 해서 제가 깊이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하시면 기준면으로부터 3,000 거리에 있는 포인트들만 이렇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이 전환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아까 지정한 이 기준면으로부터 위치를 위로 옮기거나 아래로 이동시킬 때 값을 음수와 양수로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생략하고 그냥 요 3,000 깊이만큼의 포인트들만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기준면으로부터 3,000 거리에 있는 포인트들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 3D 창을 여기 내비게이션 바에 평면도 보기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벽체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을 따라서 지금 얘는 다 포인트, 점이기 때문에 스냅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벽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세트는 제일 상단에 있는 기본값의 벽으로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1적층 두께 100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 테두리 라인을 따라서 벽체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벽체 작업을 완료하고 평면상으로 이제 벽체 구성은 완벽한데요. 얘가 이제 인면상의 높이나 그리고 시작 높이가 그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의 객체와 일치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 3D 창에서 다시 한번 평면이 아닌 인면상으로 뭐 정면이나 우측면 아무거나 상관없긴 하지만 우선 정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면도로 선택을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벽체를 봤을 때 지금 높이가 이 윗부분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잘랐을 때는 이 천장을 제거하고 이제 벽체가 바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벽체 하나로 봤을 때 벽체 이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바닥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 바닥이 이제 어느 부분에 위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필터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필터 영역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지금 3,000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닥면에 대한 데이터는 나타나 있지 않게 되는데 얘를 다시 한번 처음처럼 6,000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벽 시작 높이하고 이 끝부분에 맞춰서 벽체 높이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6,000으로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바닥면까지 다 확인을 했던 바닥 부분에 이제 포인터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 한 230 정도를 시작 높이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벽체를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상단 빌딩 메뉴에 벽에서 우클릭 하시고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려진 모든 벽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기본 높이를 23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는 편의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벽체의 기본 높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의 기본 높이를 23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 내의 바닥면하고 그리고 이제 벽체가 시작되는 부분에
높이가 이제 거의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제 이 해당 벽체를 이 윗부분 원래 벽체 높이까지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측정을 해서 사이즈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한 1750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벽체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단 빌딩 메뉴에 벽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전체에 대한 높이가 247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1750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그러면 얼추 제가 구성했던 이제 벽체가 끝나는 부분, 절단면이 구성되는 위치까지 벽체가 이제 높이가 지정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벽체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벽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슬라브도 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래브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 이 평면도에서 이 벽체의 정확한 이제 외곽 라인이 있기 때문에 3D에서 작업하시는 것보다 이제 2D에서 이제 진짜 실질적인 벽체 라인을 따라서 그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2D 작업창을 활성화하고 슬래브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D 작업창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바에 노란색 박스를 클릭해서 이제 화면 전환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슬래브를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하기 전에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단 빌딩 메뉴에 슬래브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상대적 높이하고 총 두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상대적 높이는 0이 되는 지점, 시작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총 두께는 저희가 벽체를 이제 바닥 0으로부터 이제 230만큼 높이를 준 상태에서 벽체를 그렸기 때문에 이 벽체 부분을 채우려면 총 두께가 23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 두께 값을 230 값을 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슬래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슬래브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벽체의 외곽선을 따라서 슬래브의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이제 3D에서 슬래브가 제 위치에 잘 위치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벽체의 이제 아랫부분에 일정 공간이 있거나 이렇게 안 메꿔지지 않고 바로 이제 슬래브 위에 벽체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슬래브가 배치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실내를 구성하는, 실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구조체들은 이렇게 구성을 다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윗부분에 이제 천장하고 그리고 이 사각형 영역에 이제 사각뿔 형태의 유리 지붕을 하나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상단 지붕 부분에 포인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필터 창을 열어서 이 부분, 이 윗부분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 빌딩 메뉴에 포인트 클라우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터 영역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지정해 놓은 이 윗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6000만큼 깊이의 점만 표현한다는 이 조건 값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이 윗부분 지붕 부분의 포인트 클라우드 개체를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지역이 우선은 아래로 갈수록 양수값이고 위로 올라가면은 음수값이기 때문에 이 전환도 마찬가지로 이 윗부분을 보려면은 이 값을 마이너스 음수값을 준 상태에서 이 높이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3000 정도로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000을 하게 되면은 이 기준면이 위쪽으로 3000만큼 올라가서 요만큼의 영역의 포인트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 3000만큼의
영역이 조금 더 확대돼서 이 지붕 부분에 이제 사각뿔 형태의 유리 지붕이 여기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지붕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 부분까지 표현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한번 확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잘 그렸나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요 벽체 높이하고 모델링된 벽체의 높이가 약간 다른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러실 때는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해당 하나의 벽체를 선택한 다음에 대략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지금 4220으로 되어 있는데 한 4350 정도로 입력을 해서 보시게 되면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 벽체는 이제 지금 다 동일한 높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빌딩에서 벽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저희가 완전한 높이로 인식되는 높이 4350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 값을 43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 벽체 높이가 수정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상단, 천장 혹은 지붕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구조 슬래브를 배치를 할 건데 이 벽체 높이하고 이제 슬래브의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슬래브 설정하실 때 높이 값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래브를 우선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단 빌딩 메뉴에 슬래브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이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상대적 높이는 이제 기준이 되는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 윗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바닥 슬래브의 두께 230 더하기 그리고 이 벽체 높이 아까 변경한 4350이 상대적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높이 부분에 4580을 기준으로 해서 슬래브가 구성이 될 건데 이 벽체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두께 값을 둬서 슬래브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총 두께 값은 마이너스 280을 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80.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대로 슬래브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빌딩에서 슬래브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지금 3D 작업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2D 작업창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상단 빌딩 메뉴에 슬래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벽체의 테두리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이 사각형 영역은 이 부분은 이 아래쪽 공간하고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임시적으로 일직선으로 해서 무시하고 그리도록 할게요. 벽체 설정에 들어가서 이 높이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고 이 벽체, 사각형 벽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단 빌딩 메뉴에 벽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 열어주시고요. 우선 상대적 높이 여기 이제 이 부분부터 벽체가 시작할 거기 때문에 상대적 높이를 이 부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밑에 구조 슬래브의 두께 230하고 그리고 이 벽체의 높이 4350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 높이를 230 플러스 4350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은 4580이네요. 그리고 이제 해당 벽체의 높이는 지금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800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80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사각형 영역의 벽체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이 밑에 부분의 슬래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슬래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2D 작업창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도려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래브의 이 라인에 클릭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 매듭 삽입이라는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매듭 삽입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벽체가 사각형 영역의 바깥 벽체 라인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매듭을 하나 삽입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듭 삽입으로
이렇게 사각형 영역의 벽체 바깥 라인 쪽에 이렇게 매듭을 삽입해 주시면 요만큼의 영역이 따로 지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에 대한 선을 클릭을 하시고 간격 띄우기로 이 부분까지 사각형 영역의 벽체의 바깥 라인에 맞춰서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 아랫부분 1층 부분에 이 슬래브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붕, 유리 지붕을 얻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붕을 하는 방법은 빌딩에서 지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벽을 선택하여 지붕 작성을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벽을 하나, 두 개, 세 개, 4개 사각형 영역의 벽체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임시적으로 어떤 지금 지붕이 하나 생성이 됐는데 얘는 지금 높이 값이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우선은 구성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지붕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필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속성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 지붕의 기존을 잡아서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요 지붕의 끝선을 따라서 요 끝부분에서 이제 바닥 높이를 입력을 해서 그럼 C의 값을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바닥하고 그리고 이 사각형 영역의 지붕의 이 윗선까지 위치시키도록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아랫부분에 구조 슬래브 230 더하기 큰 벽체의 높이 4350 더하기 그리고 위에 사각형 영역의 작은 벽체의 높이가 1000이었기 때문에 1000을 입력하고 한번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는 변경돼 가지고 요거는 크게 확인이 안 되는데 아무튼 5580을 입력해 주시고 갱신하기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마 돌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매와 지붕 형태 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물매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값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 각도가 몇인지 저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위치되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만든 지붕의 물매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클릭해서 속성창 열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모든 지붕면의 물매를 동일하게 한다는 거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각도를 한 20도로 해볼게요. 20도로 하고 이렇게 낮아지죠.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얼추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지붕의 형태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이제 유리로 표현하실 때는 다시 한번 속성창 여셔가지고 지붕 적층과 기하 탭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적층을 우선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워주시고 그리고 얘를 재질을 유리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주시고 유리, 거울, 유리에서 포레스트 글래스를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두께는 30 갱신하게 하면 이렇게 우선은 두께가 변경이 되고요. 지붕 기화 탭으로 가셔서 단순한 이게 지금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이런 3D 기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재질로 이제 기화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재질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동일하게 여기서도 유리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얼추 비슷한 형태의 이렇게 유리 지붕이 완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개구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3D를 보시게 되면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 데이터들이 이 하단 부분에 생성이 안 돼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벽체를 클릭했을 때도 이 기점을 기준으로 이 아랫부분에 포인트 데이터들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아랫부분에 포인터 데이터들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다시 상단 빌딩 메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필터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지역이 마이너스 3천만큼 올라간 지역에서 6천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아랫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6천이 아니라 한 만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만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포인터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벽체를 클릭해서 봤을 때 이 하단 부분까지 데이터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부터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3D 작업창을 클릭한 상태에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지금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 두 군데의 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값의 문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문을 선택을 해주시고 문 배치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벽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이 라인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문이 배치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문도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기준점이 좌측으로 가 있는데 키보드에 F5 버튼이나 아니면 탭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준점이 변경이 되거든요. 지금 우측선이 더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측선을 기준으로 클릭을 해서 문을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고 다른 쪽도 한번 문이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이쪽 면은 두 개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여기도 하나의 문이 있네요. 하나의 문이 있고요. 여기 없고 여기도 이쪽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하나, 두 개, 그리고 이쪽 면에도 세 개. 세 개의 문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 빌딩 메뉴에 문을 클릭하시고요. 문 배치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면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좀 선명한 선이 좌측을 기준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F5 버튼을 눌러서 기준점을 바꿔서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의 문도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명한 좌측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좌측의 라인을 따라서 클릭. 그리고 나오시게 되면은 총 필요한 문의 개수대로 문이 배치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냐 보시게 되면은 요 세워져 있는 벽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데이터들이 보여지실 거예요. 지금 높이가 약간 모자른 것 같죠? 높이하고 너비하고 모자르게 되는데 문을 클릭해 주시고 높이하고 너비를 한번 제가 100씩 늘려보도록 할게요. 높이를 2200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비를 900. 다시 한번 벽을 클릭하고 보게 되면은 딱 맞게 이렇게 배치된 게 확인이 되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문도 높이 2200, 너비 900 했을 때 여기 틈이 없이 여기 문이 배치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머지 문도 한번 비슷한 사이즈인 거 확인을 해볼게요. 얘도 요만큼 윗부분에 모자라서 그냥 다 똑같은 사이즈의 문인 것 같아서 요거 3개는 속성 복사를 해서 같은 속성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문을 사이즈가 변경된 문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속성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사이즈를 변경할 문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두 개, 세 개 선택을 해주시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다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는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네요. 얘도 좌측으로 조금 더 이동시켜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으로 좌측으로 방향 지시하고 한 100 정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100. 그러면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이 벽체도, 이 문도 마찬가지로 벽을 클릭하고 얘는 얼추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구성을 해주시고요. 창문도 마찬가지로 상단 빌딩 메뉴에서 창문 아이콘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 열어주시고요.
그럼 기본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즈도 그냥 기본으로 하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창문 배치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면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창문의 중심에 기준점이 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의 F5 버튼을 눌러서 선이 선명한 쪽에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 배치를 하나 시켜주시고 우선은 얘의 사이즈를 원래 사이즈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벽을 클릭했을 때 보게 되면은 위치가 요쯤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동으로 이렇게 위치를 위치시켜 주시면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요만큼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끝점 마커를 클릭하시고 크기 변경으로 해당 쪽에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길이를 변경시켜 주시면 돼요. 얘도 하단 부분에 크기 변경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창문 틀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이만큼 올려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벽체를 클릭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 얼추 이렇게 맞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같이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창문에서 창문 배치하기 선택하시고 해당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델을 위치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보시면 창문의 위치가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선택을 해주시고 끝점 마커로 이동. 이쪽에 배치를 하면 이 끝점 마커를 클릭해서 크기 변경. 위쪽으로 이 정도 붙여서 배치를 하고요. 아래쪽도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택하면은 이쪽 부분의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창문을 클릭하고 끝점 마커를 이용해서 크기 변경으로 좌측을 선택한 다음에 이 벽체에 포인트 데이터들이 없는 곳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창문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여기는 창문이 없고요. 이쪽 창문이 없고 여기에 한 개, 그리고 두 개의 창문을 한번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빌딩에서 창문 선택하고 창문 배치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두 개 그냥 아무렇게나 위치시켜 놓고 그리고 뒤에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문에 끝점 마커를 클릭하고 이동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크기 변경. 대충 뒤에 보이는 점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객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안쪽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 3D 작업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 내비게이션 바에 눈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은 투시도로 이제 3D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빨간색 포인트를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의 안쪽으로 사람을 집어넣고 시선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건물의 안쪽에 있는 포인트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전등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러그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비슷한 객체를 가져와서 이제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요 실내를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전등이 있고요. 위에는 이제 배관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완료시킨 파일이 이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점들의 포인터들을 확인을 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이렇게 객체를 배치해서 작업을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다른 파일을 작업하시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